이번 시간은 농구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시간입니다. 1쿼터는 10분, 4쿼터 실시합니다. 1, 2쿼터를 전반전이라고 말하고 3, 4쿼터를 후반전이라고 말합니다. 4쿼터가 끝났을 때도 동점일 때는 5분씩 연장전을 계속 실시하고 승부를 가립니다. 휴식 시간은 쿼터당 2분씩 취합니다. 단 2쿼터와 3쿼터 사이는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하프타임은 15분 휴식합니다. 다음은 경기 인원입니다. 플레이하는 선수는 5명, 즉 코트 내에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선수는 5명, 교체 선수는 7명입니다. 교체 선수는 벤치에 앉아서 교체를 기다리는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기회 내에서 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퇴장당했을 때 룰이 약간 조금 특이한데 교체 선수가 들어와서 계속 5명을 채워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축구 같은 경우 11대 11로 경기를 하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을 때 10대 11로 경기를 진행을 하죠. 농구는 5대5 경기를 하다가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 4대5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 선수가 이 자리를 채워서 5대5 경기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골대의 높이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림까지의 수직거리 높이는 305cm입니다. 그 다음 여기 달려있는 네모난 백보드 같은 경우 가로 1800mm, 세로 1050mm, 백보드 안에 마킹되어 있는 거는 가로가 590mm, 세로가 450mm입니다. 이 백보드의 하단에 달려있는 림 같은 경우는 지름이 450m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림과 백보드 사이의 연결 부위는 151mm입니다. 다음은 경기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에 해당하는 사이드라인의 길이는 28m입니다. 세로에 해당하는 엔드라인의 길이는 15m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동그라미가 센터 서클입니다. 이 센터 서클의 지름은 약 3.6m입니다.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공격팀 기준으로 중앙에 중앙선을 나눠서 이 구역을 백코트, 이 구역을 프론트 코트라고 칭합니다. 지금 그린 이 곡선이 3점슛 라인입니다. 백보드 기준으로 이 3점슛 라인까지의 거리는 약 6.75m입니다. 3점슛 라인 바깥에 이 공간에서 슛을 시도해서 골인이 되면 한 번에 3점을 득점합니다. 반대로 3점슛 라인 안쪽에 이 공간에서 슛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2점을 득점을 합니다. 이 라인은 자유투 라인입니다. 골대까지의 거리는 약 4m 정도 되고 각종 반칙에 의해서 자유투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라인에서 자유투를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제한구역이라고 칭합니다. 이 제한구역은 3초 룰과 관련이 깊습니다. 3초 룰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선수들은 이 하늘색 공간 안에 3초 이상 1초, 2초 지났을 때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1초, 2초 있다가 다시 나가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룰은 공격자에게는 약간 불리하고 수비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룰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구 경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농구 경기는 점프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1쿼터가 시작하면은 아까 배웠던 센터 서클에서 심판이 공을 공중에 띄우게 됩니다. 이때 양팀 선수가 한 명씩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공을 쳐서 자신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공을 얻은 팀부터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 점프볼 하나는 경기 중간에도 나오게 되는데 먼저 경기 시작할 때 1쿼터 시작할 때 아까 배웠죠? 2번 심판이 터치아웃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할 때, 3번 헬드볼 상황이 될 때, 4번 공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 점프볼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쿼터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이 터치아웃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할 때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엥? Nope. 이렇게 심판이 터치아웃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할 때도 축구처럼 VAR 등의 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Nope. 농구의 경우에는 점프볼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헬드볼 상황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헬드볼이란 두 명의 선수가 공을 놓고 서로 엉켜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역시 점프볼을 선언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Nope, nope, nope. 자, 이렇게 헬드볼이 선언되었을 때도 점프볼을 통해서 경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공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의 경우에 점프볼을 선언하는데, 자,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ope. 자, 이렇게 공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에도 점프볼 상황이 선언됩니다. 자, 근데 이런 점프볼이 선언되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룰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룰이 변경되어서 이런 점프볼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양 팀에게 공격권을 번갈아 가면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1쿼터 시작할 때 A팀이 점프볼에서 공격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3가지의 점프볼 선언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팀인 팀에게 공격권을 주게 됩니다. 또 경기가 흐름에 따라서 또 이 3가지 중에 점프볼이 선언이 되면은 이번에는 A팀에게 공격권을 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기가 마무리되고 2쿼터가 시작되면은 B팀이 공격권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상황이 발생되면 A팀,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프볼이 언제 선언되는지 이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바이올레이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규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구는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런 약속을 위반했을 때 선언되는 반칙의 개념이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바이올레이션은 크게 시간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트래블링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나뉘는데 한 가지씩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관련한 바이올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 있고요. 먼저 3초 룰입니다. 3초 룰이란 공격하는 팀의 선수는 수비팀의 제한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제한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간단한 룰입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제한구역이라고 칭합니다.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선수들은 이 하늘색 공간 안에 3초 이상 1초, 2초 지났을 때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1초, 2초 있다가 다시 나가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룰은 공격자에게는 약간 불리하고 수비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룰입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5초 룰입니다. 5초 룰이란 근접 방어 당한 선수가 5초 이내에 패스, 슛, 드리블을 해야 된다는 룰입니다. 근접 방어란 공을 가진 선수에게 수비가 1m 이내로 붙었을 때 근접 방어가 시작됐다고 보고, 이 근접 방어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초 이내에 공을 잡은 선수는 패스, 슛 또는 드리블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m 이내 근접 방어 시작. 3초, 4초, 5초가 지나서 5초로에 걸렸습니다. Nope. 지금은 근접 방어 시작됐고 1초, 2초, 3초, 4초째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8초 룰입니다. 8초 룰은 8초 이내에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야 한다는 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수의 공격 방향은 현재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쪽 코트는 지금 백코트, 중앙선을 넘은 이쪽 코트는 프론트 코트입니다. 8초 룰은 이 백코트에서 8초 이내에 프론트 코트로 넘어와야 된다는 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ope. 중앙선과 관련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도 지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 팀의 공격 방향이 현재 이쪽일 때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을 백코트, 이쪽을 프론트 코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공격팀이 공을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로 가지고 넘어왔을 때 이 공을 다시 자신의 팀의 의지로 백코트로 가지고 왔을 때, 즉 드리블 또는 패스를 통해 백코트로 공을 가지고 왔을 때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에 해당됩니다. Nope.
다음은 24초 룰입니다. 24초 룰이란 공격권을 얻은 직후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룰입니다. 공격권을 얻었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초가 지났습니다.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기 때문에 들어가도 무효입니다. Nope. 다음은 트래블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을 가지고 정해진 제한을 벗어나 부당하게 움직이는 일련의 동작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트래블링을 이해하려면 먼저 피벗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몇 가지 트래블링과 더블 드립을, 우리가 흔히 워킹이라고 하는 트래블링에 해당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워킹이라고 부르는 트래블링입니다. 최대 공을 가지고 2발자국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3발자국을 떼는 순간부터 트래블링에 걸리게 됩니다. Nope. 다음은 우리가 흔히 더블 드리블이라고 표현하는 트래블링입니다.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잡았을 경우에는, 즉 홀드했을 경우 다시 드리블을 할 수 없습니다. 슛 또는 패스를 해야 합니다. 다시 드리블을 할 경우에 트래블링에 해당됩니다. Nope. 지금 보면 공을 잡고, 즉 홀드한 상태로 드리블을 하고, 다시 잡고 드리블을 하고, 계속 반복하죠. 트래블링입니다. Nope. 동작도 빨라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공이 그 손에 닿는 순간 잡았다, 즉 홀드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근데 다시 드리블을 하고 있죠. 트래블링입니다. Nope. 다음은 지금처럼 이렇게 눕게 될 때 상황과 관련된 트래블링입니다. 누워서 공을 바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굴르거나 또는 복복하게 되면은 트래블링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키킹과 관련한 트래블링입니다. 이렇게 수비를 발로 하거나 또는 패스를 이렇게 발로 하거나 슛을 발로 하는 것은 농구에서 키킹 트래블링에 해당됩니다. Nope. 공을 잡았을 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의 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이 되는 발은 때는 안 됩니다. 때 축이 되는 발을 피벗이라고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발을 프리즈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 피벗의 개념이고, 이제 반칙은 피벗하는 발이 떨어지는 순간 반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서 두 발로 떨어졌을 때는 두 발을 먼저 떼면 두 발이 프리풋이 되고 두 발이 피벗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두 발을 떼면 두 발이 프리풋, 두 발이 피벗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자체로 한 발로 떨어졌으면 두 발이 피벗, 두 발이 프리풋이 됩니다. 피벗 플레이를 하다가 피벗풋이 떨어지면서 슈트나 패스를 해도 됩니다. 자, 대신 피벗을 하다가 피벗풋이 떨어지고 다시 피벗풋이 떨어지면 Nope. 드리블이 됩니다. Nope. 파란 옷 입은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잡았습니다. 공을 잡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발이 붙어 있고 이 발이 떨어져 있죠. 공을 잡는 순간 이 발을 피벗풋, 이 발을 프리풋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벗풋은 움직일 수 없고 프리풋만 피벗풋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상황을 살펴보면 이 피벗풋이 떨어집니다. 아까 피벗풋이 떨어질 때는 피벗풋으로 점프를 했을 때 공중에서 패스 또는 슛하고 떨어지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 또는 슛을 하지 않고 다시 떨어지면은 트래블링이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Nope. Nope.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데, 이때 사이드 라인에서 공격을 이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홈과 관련한 규칙이 농구와 축구는 약간 다릅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기준입니다. 아웃의 기준이. 공이 이렇게 해서 선상에서 밖으로 나가면 축구에선 아웃이죠. 농구에선 나가 있어도 사람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살립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올레이션에 대해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파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울은 부당한 신체 접촉,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파울의 종류는 차징, 홀딩, 푸싱, 트리핑, 블로킹이 있습니다. 이 파울의 종류를 먼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전제가 되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실린더 원칙과 수직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린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린더 원칙이란 정상적으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사람을 기준으로 원기둥을 사람의 지역이라고 하고 이 원기둥 범위를 들어와서 신체 접촉이 가능하다면 파울에 해당합니다. 먼저 블로킹입니다. 블로킹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몸으로 막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Nope. 사직은 쉽게 말하면 몸통 박치기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의 원기둥에 들어가서 몸으로 몸을 충돌하는 비정상적인 반칙입니다. 다음은 Nope. 푸싱입니다. 푸싱은 상대방의 원기둥에 들어가 상대를 밀어내는 비정상적인 반칙입니다. 다음은 Nope. 홀딩입니다. 홀딩은 상대방을 잡아 끄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Nope. 트리핑입니다. 트리핑은 상대방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블로킹, 푸싱, 홀딩, 차징, 트리핑까지 5가지 파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파울은 개인이 하는 퍼스널 파울입니다. 이 파울은 공격자가 하게 되면 오펜스 파울, 수비자가 하게 되면 디펜스 파울입니다. 이렇게 슛 도중에 파울을 하게 되면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2점 슛을 쏠 때 파울이 일어나면 자유투를 2개 주고 다음과 같이 3점 슛을 시도할 때 파울이 일어나게 되면 자유투를 3개 던질 기회를 줍니다. 다음은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테크니컬 파울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주는 파울로 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또는 심판에게 거센 항의를 할 때 자주 나오는 파울입니다. 이런 식빵 이게 물론이야? 이게 물론이냐고! 테크니컬 파울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에는 한 개의 자유투를 얻고 공격권까지 가졌으나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는 한 개의 자유투를 얻고 이전 상황에서 공 소유권이 있는 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자, 이 파울은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의 약자로서 테크니컬 파울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언되며 자유투를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테크니컬 파울과 다른 점은 테크니컬 파울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비신사적인 언행에 의해 선언되고 유파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고 고의적이고 명백하고 심각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선언되며 자유투를 2개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테크니컬 파울과 유파울이 합쳐져서 2개 이상 누적이 되면 그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 테크니컬 파울과 유파울은 퍼스널 파울과 마찬가지로 팀 파울에 합산이 돼서 한 쿼터에 5개째부터는 자유투를 얻게 됩니다. 이상 대략적인 룰은 거의 다 다뤘습니다. 더 자세한 룰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더 알아보고 농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은 호!